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제 사연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로 적어보게 되었네요. 사실 전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온 상태지만 그때만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랍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의사였던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아들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넘치시는 분이셨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이미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형님이 시댁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서 워낙 순하시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전 시집살이가 하나도 없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오해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집으로 부르곤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지만 나중에는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다는 걸 알고 나선 굳이 찾아가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너 오늘 뭐 하니?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좀 오너라. 오늘 할 일 있으니까 퇴근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저녁 먹기 전에 일찍 와. 저번처럼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며느리가 된 게 시댁에 자주 안 오니? 자주 봐야 우리도 친해지고 정들고 가족이 될 거 아니니? 네 남편은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한 번도 안 하디? 어머님, 저 오늘 일해요. 그리고 바빠서 오늘 못 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시면 갈 수가 없어요. 미리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늦게 끝나고 솔직히 일이 바빠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오라면 와. 한 번을 내내 하면서 오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 결혼을 했으면 시댁 사람이 돼야지. 아주 그냥 못 빼먹은 거 티내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집에 와.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세요. 매번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시고선 남편한테 물어보면 별말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남편한테 먼저 전화하신 거예요? 오늘 남편 쉰다면서 월자 냈어요. 어머님 전화하시고 저 못 가면 남편이라도 부르세요. 저보고만 오라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저 절대로 못 갑니다. 갑자기 왜 오라고 하시는 건데요? 걔가 오죽 힘들면 월자까지 내서 쉬겠다고 하겠니? 안 그래도 오라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지방에 사는 친한 지인이 걔를 보내줬어. 이거 싱싱할 때 먹어야 제맛 아니니? 이거 와서 먹어야 하니까 저녁 시간 전에 너랑 형님이랑 같이 준비 좀 해. 그네는 굶떠가지고 우리 먹을 거 제 시간에 잘 못하니까 네가 옆에서 보조 좀 해주고. 저 그런 거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그런 거 잘하니까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지금 오라고 하세요. 어머님, 저도 엄청 바빠요. 매일매일 사건 훑어보느라 바쁜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전 못 가고 전화도 못 받을 것 같네요. 시모는 결혼하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별일이 없더라도 매번 전화를 해 남편을 잘 챙기는지, 아침은 먹여서 보냈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심심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이 들어 전 시모를 생각해 일을 시작해 보시라 혹은 취미 생활을 가져보시라며 말을 해드렸지만 시모는 제 말에 엄청나게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갑자기 시댁에 오라는 말에 전 대꾸하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오자 전화기까지 꺼놓았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시댁을 무시한다면서 남편에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전 왜 그렇게까지 저에게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남편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있는 저에게 무조건 일을 빼고 시댁에 오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가 막무가내로 오라고 고집부리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사건은 명절에 터졌어요. 시모는 갑자기 명절상을 다 차리고도 저보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명절상 다 끝났으니까 저희 친정에 가볼게요.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으신데 벌써 오후가 돼버려서 이제는 가야 되겠어요. 형님은 친정에 안 가세요? 벌써 오후 다 됐는데 형님 친정에서도 기다리시겠어요. 얼른 챙겨서 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가볼게요. 지금 가도 1시간은 더 가야 돼서 도착하면 저녁 되겠어요. 너 무슨 소리 하니? 명절날 누가 친정에 간다든? 이제 우리 한 식구니까 명절에는 우리끼리 시간 보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너 시집 온 거 아니니? 어느 집에서 명절을 시집에서 안 보내고 처가에 간다고 하니? 얘가 정말 지금껏 봐줬더니만 끝까지 자기 멋대로네. 얘,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 우리 가족 다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게 원칙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친정에 가야죠. 저 어제부터 여기 와서 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많이 양보해서 여기부터 왔던 건데 무슨 친정에 가지 말라니요. 저는 그럼 언제 제 집 가나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지 여기 집 사람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니 넌 시집 와서 여기 집안 사람 된 거지. 그럼 뭐하러 너를 결혼시키니? 어딜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올려? 못 간다. 정 가고들랑 너 혼자 가. 왜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니? 우리 아들 내버려 두고 너 혼자 가. 근본 없는 애를 직업 반반하다고 앉혀놨더니만 끝까지 제멋대로구나. 너 혼자 가.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여보, 그냥 가자. 엄마 좀 정신 차려. 지금이 옛날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엄마 방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면 더 이상 집에 올 수 없다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 시모는 막무가내로 친정에 가지 말라고 고집을 피웠고 제 눈앞에서 악을 쓰면서 저 혼자 가라며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겨우 남편이 말려서 저는 친정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형님이셨어요. 형님은 가난한 집 딸로 아주버님과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배가 불러온 형님을 내칠 수 없었던 시부모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없었지만 아주버님이 결혼 몇 년 후에 외도를 저지르면서 가정이 소홀히 하자 그때부터 시부모는 형님을 탓하면서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시켰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걸 보면서
부당하다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을 이길 순 없었죠. 결혼 후에 저에게 심호가 하는 것을 보고서도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형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 처음 볼 때부터 자신의 여동생을 보는 것 같다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셨는데 마치 엄마처럼 제가 일이 바빠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할 때면 형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집으로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형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싸주신 반찬통을 보고서 전화를 하면 형님은 제 걱정만 해주셨죠. 형님, 언제 집에 왔다 가셨어요? 오셨으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냥 이렇게 반찬통만 놔두고 가셨어요? 전화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 내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었을 텐데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오늘 안 그래도 기분도 꿀꿀했는데 형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고 싶어요. 형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니야. 바쁜데 무슨. 동서 생각나서 반찬 몇 가지 했어. 저번에 시댁에 왔을 때 동서 이거 잘 먹더라고. 그때도 어머님이 뭐라고 해서 동서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내가 신경 쓰였어.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싸봤는데 괜찮아? 아유, 동서 진짜 바쁘지? 얼마나 바쁠까? 밥도 못 먹고. 집에 와서는 편하게 밥 챙겨 먹어. 알았지? 그냥 데워가지고 먹으면 돼. 형님, 너무 감사해요. 다시 시댁으로 가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수다나 떨면서 하루 보내실래요? 저 형님 보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반찬통만 쏙하니 놓고 가시고 우렁각시가 따로 없어. 형님, 시댁에 가지 마시고 저랑 여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놀아요. 남편한테도 말해둘 테니까 하루 자고 가세요. 에이, 아니야. 집에 가야지. 가서 할 일도 많고. 어머님 하시면 또 난리 날걸? 동선의 집에서 잤다고 하면 어머님 자긴 안 부른다면서 집들이 하라고 엄청 난리 나실 거 아니야. 됐어. 다음에 동서 한가할 때 점심이나 같이 먹어. 동서랑 저번에 같이 점심 먹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 10년 동안 나 혼자 며느리였어서 그런가? 동서 들어오니까 난 너무 행복해. 에이, 전 형님처럼 집안일도 안 하고 매번 빠지잖아요. 저 밉지도 않으세요? 형님도 이제 집안일 좀 놓으세요. 시댁 사람들 아무도 형님 그렇게 노력하는 거 모르잖아요. 맨날 부려먹기만 하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하세요. 형님 그러다가 몸 상해요. 친정에도 가겠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형님이 너무 착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이게 내 팔자지 뭐. 동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바쁘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도 괜찮아. 난 오히려 동서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쳐주면 그때마다 속 시원하고 좋은데 뭐. 어쨌든 반찬 골고루 많이 먹어. 부족하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내가 뭐든 다 만들어줄게. 형님은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형님께서는 저와 비슷한 또래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여동생과도 많이 멀어졌다면서 아쉬워하셨거든요. 제가 시집을 가고 난 후에는 형님께서 동생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셨고 특히나 친정엄마가 안 계시다는 걸 아시고서는 더욱 저를 신경 써 주셨어요. 그렇지만 시댁에는 형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를 괴롭힐 궁리만 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와서 시부가 쓰러졌다면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처음 있는 일이라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하지만 그건 시모와 시부의 계략이었죠. 아이고 참, 여보, 제 얼굴 좀 봐. 아유, 얘, 너는 시아버지 쓰러졌다고 하니까 쪼르르 오니? 참, 너도 웃긴다, 야. 여보 쓰러졌다고 하니 바로 달려온 것 봐. 내가 쓰러졌다고 했으면 달려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오니? 네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다. 아주 귀한 얼굴이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좀 이따가 가거라. 아이고, 우리 며느님 드디어 얼굴 보네. 아니 어째 결혼하고 나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소박 맞고 쫓겨났을 텐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가 보네. 며느님, 그래도 시아버지 쓰러졌다는 소식에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어? 아이고, 감사해라. 오늘 기분이 좋네. 그래도 며느님이 우리 생각은 해준다는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갑자기 쓰러졌다고 아무도 연락 안 된다면서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남편도 전화 안 받고, 아주버님도 안 받고, 형님도 안 받고,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그런 장난을 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네가 여기 오기나 하니? 쓰러지긴 뭘 쓰러져? 그렇게 서 있지나 말고 얼른 옷이나 갈아입어. 오늘 김장하려고 너 불렀어. 어서 와서 앉아가지고 이거 무 좀 썰어놔라. 오늘 할 거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도 없어. 아유, 진작에 왔으면 반은 해놓았을걸. 네 남편이 하도 너 부르지 말라고 난리라서 내가 이렇게 부른 거다. 네? 김장하려고 저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갑자기 무슨 김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김장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형님이 먹을 것만 조금씩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도 어차피 김치 사 먹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왜 김장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버님 쓰러졌다고 해서 급하게 일 맡기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저 다시 갈게요. 아니, 쓰러지긴 하셨는데 금방 괜찮아지셨어.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김장하면 돼. 너 가면 네 아버지 또 쓰러지실 거다. 잠깐 쓰러지긴 했으니까 그대로 가버리면 시아버지 또 쓰러지신다. 그러니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김장이나 해. 오늘은 김장하고 너희도 사 먹지 말고 가져가고. 이거 다 네 남편, 시아버지, 아주버님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렴.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건가요? 아니, 김장을 한다고 미리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쓰러졌다고 해서 놀라서 온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김장도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껏 형님이 계속 김장하셨다는데 왜 갑자기 김장하시는 건데요? 형님은 또 어디에서 고생시키고 계세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라. 아니 너한테 말이나 하면 여기까지 오기나 하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와야지.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해? 오늘 네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앉아서 여기서 김장 담가. 저는 시모의 행각에 정말 없던 정도 다 떨어지는 듯 했고, 그 와중에 형님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형님은 아파트 옥상 땡볕에서 김장하고 있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양념을 묻히고 열심히 김장하고 있는 형님을 보면서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을 부르니 형님께선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니, 동서,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왔어? 일은 어떻게 하고? 설마 어머님이 또 여기 오라고 난리 피우신 거야? 아휴, 정말 내가 못 살아. 동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 어머님 또 올라오셔가지고 난리 피우실라. 내가 동서 보냈다고 할 테니까 얼른 가. 아니, 여길 왜 불러? 동서 얼른 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얼른 가. 형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어머님한테 저 속았어요. 아버님 쓰러지셨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일하다가 왔더니만 아니었어요. 어쨌든 형님은 왜 여기서 김장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몇 개예요? 아니, 어머님, 김치 장사하신대요? 왜 이렇게 많이... 이거 형님 혼자 김장 담그라고 여기 올려두신 거예요? 진짜 어머님 왜 그러신대요? 남편 병원 식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아시는 분들도 나눠주신다고. 오늘 이거 다 담가야 한다고 하셨어. 동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거 금방 해. 지금 시부모님 없으니까 동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가. 동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알면 또 난리 나. 그냥 동서 얼른 가고 도련님한테 말하고. 아니, 형님, 안 하겠다고 하세요. 형님이 어떻게 이 많은 걸 혼자서 다 해요? 못해요. 몸살 나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이거 그냥 여기다 내버려두고 저랑 같이 그냥 가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진짜 다 똑같아요. 어떻게 형님 혼자서 그 많은 일 하라고 시키고 한숨 돌리지도 못하게 하고. 형님, 그러지 말고 가세요. 동서, 안 돼. 그러면 어머님 더 난리 피우실 거야. 안 그래도 동서 말 안 듣는다고 그 난리 피우잖아. 나까지 그러면 나한테 안 그러고 오히려 동서한테 물들였다면서 난리 피울 텐데 어떻게 그 꼴을 봐. 그냥 나는 원래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동서는 이만 가. 난 괜찮아.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형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여기 팔려온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형님도 형님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인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세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너무 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가난한 게 죄야. 어쩌겠니? 친정이 가난하니까 내가 기댈 곳이 없잖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동서, 나 정말 괜찮아. 그래도 동서 있으니까 마음은 든든해. 이 집에 내 편 생긴 거잖아. 얼른 가봐. 시부모님 이제 올라오셔. 형님께서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결혼 후 아주버님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카드를 쓰게 했어요. 시부모님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형님께선 아무런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셨던 것이죠. 도망치고 싶었지만 불쌍한 자식들이 눈에 밟혀 그러지 못했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전 시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으니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오셔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너 제정신이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씹어? 니까짓게 나한테 감히 대들어? 네가 검사면 다야? 밖에서는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더 우대해 주니까 네가 정말 잘난 거 같니? 천만에. 네가 뭐가 잘나? 넌 시댁에 오면 바짝 엎드려서 다녀야 하는 며느리야. 어디서 감히 시부모님 전화를 거절해?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닌 건 어머님이세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두고 오라 가라 명령하시고 일도 빼라고 하시고 남편한테는 한번 연락해 보시지 않으시면서 저한테는 행사마다 오라고 강요하시고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온갖 일은 다 시키시잖아요. 제가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안 그래도 바쁜데 거짓말까지 하고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정말?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고작 명절에 와서 하루 잔거 가지고 그러니? 그건 며느리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세상 며느리들 다 하는 거라고. 왜 너만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거니? 너야말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너한테 매일 와서 시댁 청소를 하라고 했니?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니? 그냥 와서 집안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한 게 죄야? 거들어 달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 부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인 남편도 안 부르시고 어머님은 며느리들만 부리시잖아요. 아들은 쉬는 날 쉬어야 되고 며느리는 쉬는 날 시댁일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도 일하고 있어요. 저도 평일 내내 일해서 주말에 쉬고 싶다고요.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주시면서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건방지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이제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네 친정이고 남편이고 다 얘기해서 내가 너 우리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때 돼서 나한테 싹싹 빌지나 마. 시모는 저를 어떻게든 쫓겨내겠다며 으름장을 피웠고 남편은 처음에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껏 그렇게 자라온 남편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전 지금껏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남편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의 부당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당연히 시부모님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댁과의 연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 1년 만에 많은 일을 겪었지만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난 후 전 법원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전 시댁 형님이었죠.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지만 형님은 축 처진 얼굴로 급하게 법원을 빠져나가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경찰과 함께인 상태였습니다. 동료 판사에게 물어보니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저분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사실 제가 아는 분이셔가지고 아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랑 같이 계셔서 말을 못 걸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몇 달 동안 없으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 저분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무료까지 저질러가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어요. 피해자 측에서는 선처 안 한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도 올렸고, 근데 저분 가족분들이 아무도 선처를 구한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아마 그대로 처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 제목이라 실형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형이요? 아니, 가해자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저분이 특수 제목에 무단 침입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분이 아니신데? 저분이 제 전 시댁 형님이세요. 그럴 분이 정말 아니신데, 정말 그게 맞아요? 가족들도 아무도 변호 안 하고, 선처도 안 구하고, 합의도 안 했고요? 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증거도 없었고, 피의자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도 안 하고, 피해자는 또 적극적으로 처벌해달라 매일 탄원서 보내고 있고요. 피고인 가족 측에서도 선처 바라는 점도 없고, 양형 사유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합의 의사도 없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처벌이 내려지겠죠? 그렇게 순하던 형님께서 특수 제목과 무단 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전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형님께서 피의자일까란 생각이 들면서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상황이라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어 전 무작정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을 면회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형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특수 사건이라니. 형님, 그런 거 아니죠? 저 형님이 그러신 거 아닌 거 믿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일 사실대로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서, 사실 남편이 외도를 계속하고 있었어. 그 여자 남편 상간녀고. 내가 동서한테 말한 적 있지? 헤어졌다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까지 쭉 만나고 있었던 거야. 동서 이혼하고 나서 나도 생각 정말 많이 했어. 이렇게 사는 게 답인지. 근데 시부모며 남편이며 정말 너무하더라고. 남편이 그 상간녀 집에 있다고 누가 말해줘서 가게 됐는데 난 절대 그 여자 건드린 적도 없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어. 그거 누가 본 적 있어요? 그날 형님 목격하거나 아니면 CCTV나 이런 거 남아있는 거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 경찰에 다 말하지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남편 상간녀라서 만나러 간 거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주시지. 이렇게 힘드실 줄 몰랐어요. 동서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 이제는 연락 못하지. 내가 경찰에 잡혀오고 나서 시부모랑 남편 모두 내 잘못이라고 처벌받으래. 딸한테 창피하지도 않냐면서 거길 어떻게 찾아갈 생각을 했냐면서 내 탓을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까지 한 거야. 난 그냥 다 놔버렸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 하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해. 그나마 남편은 의사니까, 잘 사니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겠지.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다 모조리 바로 잡아줄게요. 형님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지금보다 더 사랑같이, 아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든 제가 잡아서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전 철저한 복수를 위해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형님을 위해 변호해 줄 순 없지만 제일 일 잘한다는 동료 변호사를 섭외해 형님의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워낙 사건 시간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CCTV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날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고 그분의 진술로 형님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무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목격자의 진술에서 오히려 아주버님이 형님을 밀쳐서 복도로 내팽개쳤다는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모두 확보를 했어요. 상간녀가 아주버님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로써 상간녀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되었죠. 철저히 준비해 소장을 보내니 아주버님 역시 철저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형님께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모두 탕진했다고 하며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그 후에 상간녀를 만났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하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시댁 측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전 형님의 핸드폰 속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아주버님의 주장에 맞받아쳤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님은 유리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었어요. 특히나 상간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을 함으로써 아주버님, 상간녀,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를 받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측에서는 경제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면서 형님의 재산 분할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형님이 무상으로 시댁의 건물을 관리했다는 점과 가사 기여도까지 충분히 인정받게 되면서 절반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양육비 역시 아주버님의 수입에 따라서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건 시댁이었어요. 아주버님 병원은 여성병원이었고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병원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죠. 결국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서 아주버님은 그 지역 내에서 다른 병원에 취직도 어려워 타 지역으로 억지로 가야 했어요. 당연히 두 며느리 모두 시부모의 시집살이에 이혼을 했으니 동네방네 소문이 나 그 집에는 다른 며느리를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분할받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을 구했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답니다. 동서, 아니, 의정아,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에 지금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네 덕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 사실 나 혼자서 그 집을 나오려고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그때보다 더 어렵게 살 수도 있었겠지.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도 구하고 내 삶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제가 형님한테 더 고맙죠.
결혼하고 솔직히 전 시댁에 마음 둘 곳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결혼할 때와는 다르게 시댁을 더 생각하고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근데 형님은 항상 제 편이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따뜻한 집밥도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언니 덕분에 저 행복하게 밥 먹었어요. 제가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나 요즘 새로 일 시작하려고 공부하고 있어. 아이들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의정이한테 빚진 거 다 갚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요즘 남편이랑 시댁에서 계속 전화가 오네. 아이들한테도 자꾸 말하는 모양이더라고. 다시 합치자고. 참 웃기지? 내가 그곳에서 고생할 때는 아무도 나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다는지 너무 웃긴 것 같아. 그죠? 형님, 그때 진짜 생고생 다 했는데 그 집 사람들 말로만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거지? 속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거 다 자기 집안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와 형님은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비록 결혼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자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라도 형님이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한답니다. 결혼 생활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암흑 같았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담비 같은 형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큼은 축복이라 생각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도 받는 60대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삶을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장가를 가고 나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가버렸고 시댁에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며 절 비난했어요. 친정도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몸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아이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아들만이라도 제발 아들만 받아주세요. 저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평생 책임져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구하고 생활비도 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남편 핏줄인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내 아들 저리 보내놓고 양심도 없이 네 아들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너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뻔뻔하게 네 자식 받아달라고 해? 당장 썩 나가. 여기 있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애초에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됐던 걸.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들은 뭐든 다 들을게요. 절 욕하시든 원망하시든 얼마든지 속 풀리실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남편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돌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든 제가 돈 벌어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딱 1년만, 제발 1년만 좀 봐주세요. 참나. 애 맡겨놓고 네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애를 보라는 거니? 우리 아들 그리된 이유도 너 때문인데 네 피 섞인 이에 내가 보면서 얘도 날 잡아먹을지 어떻게 아냐고. 네 가정 못 보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입양을 보내던지 그러는 수밖에 더 있니? 불쌍하게도 네 아들도 네 팔자 닮아가나 보지. 어미애비 없는 네 팔자 네 아들도 닮아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아이 좀 봐주세요. 1년이 기시다면 6개월만이라도, 아니 3개월만이라도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갈 곳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몬은 당장 나가라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이곳저곳 겨우겨우 전전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보니 이미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기댈 곳 없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가족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봉사를 오셨던 음식점 사장님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셨어요.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희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언젠가는 한번 사장님 부부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봉사활동 오신 곳에서 저랑 아이 단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정 한 번 듣고서는 바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랬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봐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용진이 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봉사 갔을 때 알았겠지만 아내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딱 마음에 갔어요. 저도 아내도 결혼하고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게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결혼한 지 5년 되셨다고 하셨죠? 사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을 때 용진이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숙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으려고 했거든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딱 오시고 나서는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해서 제가 더 고맙죠. 요 며칠 아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나가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용진이 오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상황이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면 제 아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할 때쯤에 사모님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전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드렸고 같이 산책도 자주 다녔어요. 기력이 약했던 사모님은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용진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다 용진 엄마 덕분이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용진 엄마 만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고마워요. 우리 용진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보다. 안 그래도 고민 많았는데 용진이 오면서 마음속 고민도 싹 사라진 것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용진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정말 고마워요. 임신되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 사모님, 진짜 축하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모님 사장님이 간절하게 바란 덕분이죠. 이제 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임신됐어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제가 더 기쁘네요. 사모님이 항상 용진이 너무 예뻐하셔서 저도 얼른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용진이는 보자마자 그냥 예뻤어요. 슬픈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쁘더라고요. 정말 용진 엄마랑 용진이가 우리 집 복덩이였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사모님,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는걸요. 이 어린아이랑 같이 지낼 방도 내어주시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보답해야 하는걸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사장님이랑 집에 가서 파티하세요. 가게는 제가 오늘 혼자서 잘 볼게요. 앞으로도 사모님 출산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가게 볼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용진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가게 잠시 문 닫고 축하 파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니 너무 믿기지 않아요. 임신 확인하고 나서 바로 용진 엄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임신이 저와 아들 덕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어요. 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님 부부와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을 했죠. 사모님의 임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잘 됐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라면서 통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저희는 펑펑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용진이랑 용진 엄마 덕분에 저희 아이도 생기고 정말 고마워요.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이렇게나 키워준 건 다 용진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아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가게는 더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아니면 저희 가는 시골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곳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진 엄마랑 용진이는 진짜 복 많이 받을 사람들 같거든요. 아참, 그리고 아내가 꼭 좀 챙겨주라고 해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꼭 이거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가게 근무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작은 방 하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 저희 이사 가는 곳으로 놀러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어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모님 출산일이라고 하셨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월급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골로 미리 내려간 사모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모님은 저를 위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장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쪽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넓고 새 집은 아니었지만 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쪽방에 와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변 다른 집들도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는 주로 저희 아들을 봐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저는 아이를 봐주는 값을 주었고 언니는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전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친한 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얘, 너는 진짜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착하니? 저번에 저녁에 갑자기 용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찾아왔는데 얘가 글쎄 밥이랑 계란이랑 싹 다 들고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 자기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이모가 해달라고 하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용진이 덕에 내가 저녁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어머, 정말? 용진이가 그랬어? 안 그래도 그날 갑자기 일 나오라고 연락 와가지고 용진이 챙길 새도 없이 바로 나갔거든. 밥이랑 김이랑 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네 가서 먹었구나. 안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 프라이가 있더라고. 이모가 해줬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니만 얘가 거기에 가서 해달라고 한 거야? 아휴, 언니 너무 고마워. 용진이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 아유, 얘 내가 더 고맙지. 이번에 일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었거든.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밥 먹어서 그런지 지겹기도 했는데 애가 딱 맞춰서 밥을 들고 온 거야. 자기 먹을 것만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더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용진이랑 같이 삶아 먹어. 닭이야. 오늘 마침 일한 돈이 나와가지고 용진이 생각나서 샀어. 언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언니 덕에 용진이가 저녁 안 굶고 맛있게 먹었잖아. 나는 너무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그날도 용진이 먹고 싶은 계란 프라이도 못 해 먹었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냥 보통 애들이면 밥 먹고 싶다고 그냥 왔거나 아예 굶거나 했을 건데 용진이는 우리 집 올 때마다 애가 너무 착해서 먹을 거 다 싸들고 와. 나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니? 마음도 깊고 너무 착해서 내가 용진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 엄마 걱정할까 이것저것 말은 안 하는 모양인데 그날도 엄마 오면 먹으라고 하겠다면서 남은 프라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갔어. 아들 참 잘 뒀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도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잘 커준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은한 반항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내가 바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가 가고 싶다는 곳 어디든 데리고 가서 실컷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수재라고 말할 정도로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서 아들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은 수능까지 잘 치르고 유명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방학 때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었죠.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어.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엄마 그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어머, 이게 뭐야? 아르바이트 한 돈을 엄마한테 주는 거야? 용진아, 엄마한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 엄마가 용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돈은 친구들이랑 진짜로 여행 갔다 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내내 공부만 했잖니.
아니야. 이거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더 서운할 것 같아.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야. 한순간도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는 늘 일하느라 날 챙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항상 날 챙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경 썼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용진아, 고맙다. 너희 아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엄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엄마 몫을 다 해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나중에 더 커서 용진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쓰라면서 용돈을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며 말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가회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이라고 보내주기도 했죠. 전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나도 참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시연이라고 합니다. 용진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전부터 여러 번 용진 씨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 찾아 뵈었거든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를요? 아유, 고마워요. 용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집 사정을 그쪽 집안에서 알까요? 용진이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친족도 없고요. 저 역시 고아였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어머님, 사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저 역시 친척이라곤 이모, 이모부뿐이라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은 작게 올리고 싶어서요. 용진 씨랑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면 너무 미안해요. 몰랐네요. 아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니 힘들었겠어요. 나야 용진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나요? 그럼 이모님께서는 우리 용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용진 씨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오려고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용진 씨 어머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용진 씨한테 어머님이 어떻게 용진 씨를 키우셨는지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말을 했어요.
구김없이 너무나도 밝고 참한 모습에 아들과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참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이모 부부는 결혼 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 아시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용진이도 의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연이야 정교사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만 용진이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저 때문에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도 계속할 거고 아들한테 의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애들 가전, 가구들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홀어머니인데 거기에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시연이가 뭐 친척들 아무도 없다곤 했지만 저희가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희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말로는 오고 가는 건 다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집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애들이 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하도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혹시나 사돈께서 같이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애들 혼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걔네는 왜 준다는 걸 안 받는데? 그러면 사돈, 혼수 구입하실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비용만 보내주세요. 비용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싹 다 넣어둘게요. 시연이도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라서 사돈께서 꼭 그러셔야 한다면 제가 마련해가지고 시연이한테 줄게요. 안 그래도 시연이 몫으로 결혼 자금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주면서 겸사겸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비용은 못 낼 것 같네요. 정교사 된 시연이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 비용까지는 다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혼을 위해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드는 비용 모두 사돈댁은 저에게 지불을 하라며 연락을 해왔고 거기다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맞춰달라던지 들고 갈 가방이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도 당당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촉점화를 한다면서 혼주 장갑을 끼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혼주용 장갑을 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작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음식점 가게 사장님 내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 같이 근교로 소풍을 가 제가 찍어줬던 사진이었죠.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죠. 알고 봤더니 음식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은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희연 씨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 사진을 발견했어. 분명히 이 아이는 나였거든. 그래서 다른 사진 없냐고 여쭤봤더니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엄마, 희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거둬줬다고 하셨던 그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셨어.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게 됐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사장님 사모님 딸이 시연이 너라는 말이니?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너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어. 사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역에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나 살 길 바쁘다고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어. 그때 봤으면 내가 널 못 알아볼 리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야 알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진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듣고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들어왔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돌아가신 아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두 다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고마워. 며느리는 난임이었던 사장님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그때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발생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와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네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채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말로는 큰 빚을 지고 이모에게 돈까지 빌려갔었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며느리의 부모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을 했던 것이고 탕진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희 부모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조차 남기지 않아 매달 자신 때문에 식비가 나간다면서 구박을 해 키웠지만 실상 이모, 이모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다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교사인 며느리는 키워준 값을 하라는 이모의 말에 월급도 대부분 전달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줬던 혼수자금도 일부만 며느리에게 줬을 뿐 반은 이모와 이모부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산을 처분해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어머님은 은인이셨어요. 그때 당시 아이도 갖지 못해서 친가든 외가든 다들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만나고서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비록 그동안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모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아,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어. 내가 그걸 곁에서 봤고, 봉사도 많이 다니셨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셨어. 나야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란다. 시연이 네가 겪은 슬픔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용진이랑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아픔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이모, 이모부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밥 한 공기도 먹지 못하고 쌀만 축낸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어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사는 건 끝끝내 거절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왕래를 하며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가게 사장님 사모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착하게 자라주었던 며느리에게 저도 힘이 되어주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뒤따르길 바랄게요.